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학과 최재용 교수님 연구실 석사과정 구지연입니다. 저는 오늘 논문 세미나를 대신해서 반불앱 사용 가이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도 따라할 수 있게 설계 파일 불러오기부터 출력까지 모두 내용을 담았으니까 차근차근 보시고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목차인데요. 3D 프린팅이 무엇인지부터 반불앱, 그리고 반부 스튜디오, 반부 핸디 사용법, 3D 모델링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3D 프린팅 과정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습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에러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아래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3D 프린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3D 프린팅은 컴퓨터의 3D 모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료를 한 층씩 쌓아 올려 입체적인 물체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여기 이미지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 층 한 층 쌓아서 이제 3D 물체를 만드는 게 3D 프린팅이고요. 그리고 기존 절삭 가공과 달리 복잡한 구조도 효율적으로 구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로봇 연구실인데 로봇 연구에 필요한 부품 같은 것도 모두 직접 설계해서 간편하게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반부랩입니다. 반부랩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3D 프린터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가격대에 비해 매우 퀄리티가 높은 3D 프린팅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반불앱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3D 프린터 전문 생산 기업이고요. DJI에서 근무하던 엔지니어들이 독립하여 2020년에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네, 2022년에 이제 X1과 X1 카본 같은 제품을 출시한 이후 높은 품질과 완성도 높은 멀티컬러 솔루션 그리고 클라우드 생태계 및 사용의 편리성을 통해 라인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쓰는 제품은 이 반불앱의 X1 카본 제품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매우 저렴해가지고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이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반부 스튜디오입니다. 반부 스튜디오는 이제 반부랩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3D 모델 불러오기부터 슬라이싱, 출력 실행까지 전체 작업을 클라우드 서버에서 처리한다는 아주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부 스튜디오, 반부 핸디와 같은 어플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3D 프린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반부 스튜디오에선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아래 나와 있는데 일단 3D 모델을 슬라이싱하여 프린터가 출력 가능한 G코드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출력 품질이랑 속도, 재료 조건 등을 직관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멀티컬러, 멀티 소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시간 미리 보기 기능도 있고 또 시뮬레이션도 있어서 출력 실패 가능성을 줄입니다. 다음은 앞서 언급했던 반부 핸디인데요. 반부 스튜디오가 이제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 다운받아서 쓰는 프로그램이라면 반부 핸디는 이제 스마트폰 어플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이제 3D 프린터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고요. 반부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모든 실시간 프린팅 상태 확인, 알림 수신, 카메라 모니터링 기능도 반부 핸디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시작이나 정지, 일시 정지 등도 반부 핸디에서 제어할 수 있어서 랩탑이나 컴퓨터가 없는 상황에서도 핸드폰만으로도 이 출력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상황이나 베드의 온도, 노즐의 온도, 그리고 어떤 것들이 출력되고 있는지 정보도 편리하게 핸드폰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출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3D 모델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는데요.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직접 모델링 해보고 출력까지 해보시라는 취지에서 한번 프로그램 소개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있는 두 가지 프로그램은 퓨전 360과 온쉐이프입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3D 모델을 설계하고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고 제작 단계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CAD 프로그램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일단 이 두 개는 교육 플랜 등을 사용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복잡한 기계 구조부터 간단한 생활 소품까지 다양한 형태의 모델링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요. 이 설계한 3D 모델을 앞서 말씀드린 밤부 스튜디오 같은 슬라이서 프로그램으로 연동해서 프린팅 준비 과정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싱이 뭔지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3D 프린팅의 과정입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그냥 제가 임의로 작성을 해본 것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디바이스 설정을 해줘야겠고 그 다음엔 이제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설계 파일을 불러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출력을 어떻게 할지, 단단함은 어떻게 할지, 색깔은 어떻게 할지 등과 같은 출력 설정 값을 세팅을 해줄 것이고 그리고 앞서 계속 언급했던 슬라이싱이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출력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에 보이는 것이 밤부 스튜디오를 처음 깔았을 때 나오는 화면인데요. 여기서 조금 생략한 과정이 있는데 밤부 스튜디오를 설치한 다음에는 로그인을 해줘야 합니다. 저희 아이라스크 연구생분들은 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한 다음에 아이라스크 랩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은 이 화면을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강아지 산타 모자를 쓴 귀여운 강아지 모델을 가져와서 어떻게 출력을 하는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출력 설정 값을 세팅을 해줄 것이고 그리고 슬라이스 플레이트, 마지막으로는 프린트 플레이트로 출력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앞에서 약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밤부 스튜디오를 설치 후에 로그인을 먼저 해줘야 합니다. 사진의 왼쪽 위에 보시면 아이라스크로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처음 설치하시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그인을 누른 뒤에 저희 이제 아이라스크 연구실 분들은 아이라스크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면은 밤부 스튜디오에 문제없이 로그인이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가장 먼저 디바이스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프린터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프린터 이름은 각각 위, 그리고 우, 그리고 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맨 위에 있는 바를 보시면 프리페어, 프리뷰, 디바이스, 프로젝트, 캘리브레이션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출력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그 카테고리는 프리페어랑 프리뷰, 디바이스인데요. 가장 먼저 디바이스에 들어와 주시고 네, 여기 디바이스에 들어와 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 지금 선택되어 있는 디바이스는 위라는 프린터인데 마이 디바이스에서 위나 우나 다른 프린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방금 로그인을 했는데 이 디바이스들이 어떻게 바인딩이 되어 있는지는 이제 제가 미리 바인딩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라스크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했을 때는 이미 바인딩 되어 있는 프린터가 있기 때문에 따로 그 프린터를 바인딩을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디바이스 페이지에서는 지금 출력되고 있는 출력물이 무엇인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총 시간은 얼마인지, 그리고 단단함이나 이런 설정 값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설정한 그 디바이스, 즉 프린터의 필라멘트 상태는 어떤지, 남은 양은 어느 정도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설계 파일을 불러와야 합니다. 디바이스 설정을 저희가 했고 이제 그 프린터에서 어떤 파일을 출력할 건지 설계 파일을 불러와야 하는데요. 이 밤부 스튜디오에는 여러 가지 파일 확장자를 지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STL, 뭐 STP, 스텝 파일 등이 있고 3MF나 OBJ 파일 확장자도 지원을 합니다. 퓨전 360 등 모델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앞서 말씀드린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직접 설계를 해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처음 이제 모델링을 시작하면은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가 뭐 출력해야 될 게 있으면은 여기 아래 예시로 나와 있는 띵기버스, 뭐 프린터블스, 그랩캐드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필요한 설계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계하고자 하는 파일을 다운을 받았다면은 반부 스튜디오에서 설계 파일을 불러오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상단의 파일, 뭐 오픈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운로드에 있는 그 다운로드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냥 쉽게 드래그 드랍 하면은 이렇게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플레이트 위에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출력물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는 디바이스 설정을 해줬고 출력할 출력물 파일을 불러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출력 설정 값을 세팅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오른쪽 상단을 보면은 다양한 그 설정 값을 세팅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이 출력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에 대한 설정입니다. 보시면은 출력물의 위치, 회전, 크기 등을 아래 예시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중요시해야 되는 게 출력물의 방향성입니다. 이 아래쪽부터 이제 필라멘트를 쌓아서 만드는 방법이 3D 프린팅이기 때문에 이 출력물이 어떤 방식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 왼쪽 아래를 보시면은 처음 불러왔을 때 배치가 조금 이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중에 막 떠 있기 때문에 출력하기 좋지 않고 그리고 설계 시에 아무래도 이 방향으로 출력하라는 걸 의도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럴 때 쓰는 법이 이 오토 오리엔트인데요. 이것을 누르면은 이제 반부 스튜디오에서 판단하기에 가장 출력하기 좋은 방향으로 정렬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오토 오리엔트를 눌렀을 때 딱 봐도 좋은 방향으로 정렬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수동으로 오리엔트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초록색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수동으로 오리엔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래처럼 그림이 뜨게 되는데 저 면 중에서 하나를 클릭해서 선택을 하면은 그 면으로 이제 오리엔트를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수동으로 오리엔트를 해본 것이고요. 이렇듯 이제 원하는 값으로 설정을 다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색깔로 뽑을 것인지, 뭐 단단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출력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위에서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반부랩 X1 카본 프린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설정 값은 그냥 디바이스 설정 시에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대 프린터는 모두 이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필라멘트 설정입니다. 필라멘트가 1, 2, 3, 4번이 다 어떤 걸로 설정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디바이스를 바꾸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필라멘트 설정 값은 디바이스를 바꾼 거에 대해서 자동으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지금 디바이스 AMS라는 것에 장착된 필라멘트와 싱크로나이즈를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AMS가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 프린터 위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라멘트가 네롤 꽂혀있는 AMS 액세서리인데요. 이거는 사실 반부랩을 산다고 이거를 제공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MS를 안 쓴다면은 프린터에 하나의 필라멘트만 꽂아서 출력을 할 수 있는데 이 AMS 모듈을 추가하게 되면은 4가지의 멀티 컬러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AMS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필라멘트 싱크로나이즈가 대체 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오른쪽 위를 보시면 일단 각 프린터의 필라멘트 세팅은 지금 이렇습니다.
위 프린터의 AMS랑 우 프린터의 AMS 설정이 다른데요. 뭐 상황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자면 원래 반부 스튜디오에 설정되어 있던 프린터는 여기 우 프린터고 저는 지금 위 프린터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바이스 설정을 먼저 이렇게 그림과 같이 위로 바꿔줬는데요. 그런데 이 프리페어 페이지에 와가지고 프로젝트 필라멘트 세팅을 보니까 여전히 우 프린터 세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바이스를 바꿔준다고 해서 필라멘트가 알아서 그 디바이스의 필라멘트 세팅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디바이스는 위로 바꿨음에도 필라멘트는 하얀색 1번, 뭐 갈색 2번, 검은색 3번, 그리고 뭐 뭔지 모르겠지만 4번 이렇게 있는 게 딱 우 프린터의 세팅입니다. 이때 저희가 뭘 해줘야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프리페어 페이지에 필라멘트 설정 오른쪽 위에 있는 싱크로나이즈 아이콘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싱크로나이즈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매핑을 할 건지 오버라이팅을 할 건지 4번과 같은 페이지가 뜨는데요. 사실 뭘로 하셔도 크게 상관없는데 이게 기능이 뭐가 차이가 나냐면 매핑은 그전 프린터랑 같은 색깔의 설정이 있으면 숫자를 그걸로 매핑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같은 프린터랑 전에 프린터랑 같은 색깔이 없으면은 뭐 소용이 없고요. 그리고 오버라이팅은 앞에 프린터랑 뭐 색깔이 어떻게 겹치는 게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 AMS에 꽂혀 있는 순서대로 오버라이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싱크로나이즈 나우까지 눌러가지고 필라멘트를 싱크로나이즈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필라멘트 싱크로나이즈까지 마쳤다면은 이제 각 물체를 어떤 컬러로 뽑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프로세스에 글로벌이랑 오브젝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오브젝트는 여러 물체를 출력을 할 때 각각 설정 값을 다르게 세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글로벌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2번 프린팅에서 출력되는 모든 오브젝트에 대한 설정 값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부터 다시 보자면은 내가 뭐 3, 4개의 오브젝트를 뽑을 건데 그 각각의 색깔을 다르게 하고 싶다. 필라멘트의 종류를 다르게 뽑고 싶다라고 할 때 각 오브젝트의 숫자 칸을 눌러서 각각의 필라멘트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글로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글로벌에서는 출력 덴시티는 그 밀도, 즉 얼마나 촘촘하고 단단하게 뽑을지, 그리고 서포터 여부 등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서포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에서 글로벌을 선택하고 바로 아래를 보면은 뭐 0.2mm 스탠다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냥 디폴트 값이고 뭐 섬세한 출력을 원한다면 0.16mm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은 그냥 0.2mm 스탠다드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글로벌 설정값 세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덴시티를 정해주는데 여러 항목 중에서 스팔스 인필 덴시티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덴시티가 뭐냐면 앞에서 계속 언급했지만 밀도, 얼마나 단단하게 뽑을지를 설정해주는 부분입니다. 겉모양만 필요한 껍데기 그냥 진짜 피규어 내가 뭐 눈으로 보려고 뽑는 거다 하면 15%면 적당하고요. 그리고 로봇에 필요한 부품은 최소 40에서 50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로봇에서는 모터에 힘을 받으면 쉽게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40에서 50 추천드리고, 그리고 로봇팔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부품이다. 뭐 로봇개의 다리 부분에 진짜 중요한 부품이다 하면은 그냥 이 덴시티를 매우 높여서 80에서 90으로 뽑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높게 뽑으면 좋지 않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촘촘하게 뽑느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촘촘하게 뽑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도 진짜 오래 걸리고 그리고 사용하는 필라멘트 양이 진짜 많아집니다. 그래서 뭐 내가 지금 어떤 걸 뽑느냐에 대해 잘 조절해서 뽑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 서포터라는 부분인데요. 서포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중에 떠 있는 부분을 뽑을 때 지지대가 필요하잖아요.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강아지, 아까 우리가 강아지를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
강아지 얼굴 부분은 공중에 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초록색 부분처럼 서포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서포터를 활성화해주기 위해서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서포터 카테고리에서 Enable 서포터를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서포터, 레프트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필라멘트 설정할 때 봤던 좀 특이한 sub.pla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서포트용 PLA 필라멘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자면 서포터 필라멘트라는 게 따로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서포터용으로 밤부랩에서 만든 필라멘트고 네, 조금 비쌉니다. 보시면은 뭐 28,800원, 뭐 4만 얼마 이런데 기본 필라멘트가 한 18,000원 정도 하는 거에 비해서 거의 막 2배 이상으로 이렇게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필라멘트 폴 서포터라는 항목에 서포터 그리고 레프트 베이스라는 게 있고 서포터, 레프트,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 베이스를 이 서포터 필라멘트로 설정을 하면은 서포터 자체 여기 강아지 그림에서 초록색 부분이 다 서포터 필라멘트로 출력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좀 많이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터페이스를 서포터 필라멘트로만 설정을 해주면은 저 초록색 자체는 강아지랑 똑같은 필라멘트로 뽑고 근데 대신 그러면은 출력이 다 끝난 다음에 서포터를 떼어내야 되는데 잘 안 떼지잖아요. 똑같은 걸로 필라멘트를 하면. 그래서 그 딱 사이만 저 초록색 서포터랑 내가 뽑으려고 하는 강아지 본 출력물 사이에 한두 레이어만 저 서포트 필라멘트로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값까지 잘 설정을 해줬다면 슬라이싱 단계인데요. 이 슬라이싱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3D 모델을 적층 제조가 가능하도록 매우 얇은 층, 레이어로 잘라내어 각 층마다 프린터가 따라야 할 노즐 경로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레이어 분할이라고 나와 있는데 3D 모델을 Z축 방향으로 수백에서 수천 개의 층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 생성, G코드 생성을 하는데요. 각 레이어의 외곽, 그리고 내부, 서포트 등의 이동 경로를 계산을 해주고 그리고 출력 조건 설정하고요. 그리고 최종 결과로는 이 슬라이싱의 최종 결과로 나오는 게 G코드 파일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G코드 파일에서는 노즐의 끝부분이 X, Y, Z 값이 어디로 갈지만 이제 G코드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3D 물체를 한 층 한 층 얇게 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슬라이싱인 거고요. 그래서 이 슬라이스 플레이트를 하면은 왼쪽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토탈 필라멘트, 총 얼마의 필라멘트 쓸 건지, 모델에는 어느 정도의 필라멘트 쓸 건지, 그리고 뭐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은 사이드바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각 층에서 노즐의 경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마다 어떻게 뽑을 것인지 세세하게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슬라이싱을 하고 보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이상한 탑 같은 게 생겨 있는데 이게 뭐냐면 프라임 타워라는 겁니다. 멀티 색상, 멀티 소재 3D 프린팅을 하는 경우에는 필라멘트를 교체할 때 이제 노즐 내부의 잔류 필라멘트를 버려내기 위해 따로 출력하는 기둥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쓰레기통입니다. 내가 하얀색에서 노란색 필라멘트를 중간에 출력을 바꾼다 하면은 그 하얀색이 조금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이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프라임 타워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이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출력물과 프라임 타워가 너무 겹쳐 있거나
너무 가까울 시에 이 해당 워닝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프리페어에서 이 출력물이나 프라임 타워의 위치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슬라이싱 하시면은 오류가 아마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거의 진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출력을 시작해주면 되는데요. 슬라이싱까지 마무리하고 문제가 없는 걸 확인을 했다면 오른쪽 위에 프린트 플레이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번 더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건지, 그리고 필라멘트는 얼마나 쓸 건지, 그리고 어떤 프린터를 지금 너가 설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 프린터의 AMS 필라멘트 중에서 어떤 필라멘트를 사용할 건지 한 번 더 나옵니다. 여기 더 프린트 이제 BG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예시 사진을 찍을 때 이미 이 프린터를 다른 걸로 출력을 돌리고 있었어서 이렇게 떴습니다. 근데 프린터가 비어져 있을 거라면은 뭐 저런 오류가 뜨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샌드 누르면은 프린터로 이제 G코드를 보내서 출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출력이 잘 시작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바이스 페이지에서 출력 현황 같은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이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그 프린터에 조그만한 모니터에 출력 정보가 뜨게 되는데, 그림에서 출력물을 확인할 수도 있고, 뭐 다시 한 번 더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좀 특이한 건 무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린팅을 마친 출력물의 무게가 몇 그램인지. 출력 완료하고 출력물 떼어내기까지가 마무리인데요. 이 떼어내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프린터가 끝났다는 걸 확인하고 프린터의 문을 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건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뭐 이상한 조금 내가 출력하고자 하지 않았던 게 막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 아래에 있는 거는 초반 노즐 세팅 테스트용입니다. 처음에 노즐의 온도가 올라가고 필라멘트를 이렇게 정해진 곳에 짜본 다음에 잘 나오는지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는 용이고, 그리고 오른쪽 뒤에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통 역할을 하는 프라임 타워입니다. 중간에는 내가 의도했던 출력물이 있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출력물만 쏙 떼내면 안 됩니다. 다음 사람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플레이트 위에 있는 모든 필라멘트를 떼어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떼냐? 손으로 그냥 사실 떼도 되고요. 만약에 손으로 떼기 좀 어렵다, 엄청 납작한 걸 뽑으면 손톱으로 떼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이 플레이트의 앞부분에 튀어나오는 부분을 사진처럼 이렇게 손으로 잡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손으로 바로 떼어낼 수 있으면 판을 들어올릴 필요는 없어요. 네, 이 판을 베드에서 이렇게 똑 떨어집니다.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 뗄 수 있고, 이러면 이제 이 판을 휘어가지고 쉽게 출력물들을 떼어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깨끗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다시 딱 자리 맞춰서 붙여주시면 이제 출력물 떼어내기가 완료입니다. 네, 매우 중요한 거는 이 출력물을 떼어낼 때 출력물이 붙는 이 플레이트 면 부분에 손이 최대한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손엔 아무래도 기름기가 좀 있는데, 이 기름기가 플레이트에 묻게 되면 출력물이 판에 잘 붙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출력이 끝난 거고요. 저희가 이 실습을 진행하면서 귀여운 강아지를 하나 뽑아봤는데, 엄청 작은 출력물에도 불구하고 퀄리티 높게 잘 뽑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이드만 따라하시면 쉽게 출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출력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다면은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부랩 사용 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구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